안녕하십니까. 자, 7월 5주차 이제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및 을구를 둔다. 맞는 말이죠. 구분 건물의 경우는 등기용지 구성이 갑을 해서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가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한동 건물 표제부 표시란은 한동 건물의 표시란과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 전체 건물 표시를 기재하는 란이 있고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슬라이드를 내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3번의 경우는 의뢰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완료 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등기 신청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됐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쌍모 계약, 즉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60일의 기산점이 1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이행 완료일, 다른 말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편모 계약,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질문은 잘못된 말로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둘로 나눠집니다. 보존 등기의 경우는 대장이 있는 경우와 대장이 없는 경우 나눠서 대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보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할 수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요거 알고 있느냐 이 문제 나온 것인데 그럼 4번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 않고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계약 체결일이 바로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해서 4번 질문은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신청 의무기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쌍모계약은 이행 완료일 매매, 증여계약은 효력 발생일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존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에서 이 네 가지 반드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조합은 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이건 저당권자이건 일체 등기할 수가 없으므로 5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 6번 같은 지번 위에 한 개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건물 번호라는 것은 언제 기록하느냐?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때 대표적인 예가 한옥집의 경우. 한옥집의 경우는 울타리 안에 안채, 사랑채, 별채 건물이 여러 개가 있죠. 이때는 이 건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건물 번호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건물이 한 개만 있는 경우는 건물 번호 기록하지 않으니까 6번 지문의 경우도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아, 틀렸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는 요거는 누가 권리자 의무자이냐? 법인 아닌 재단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대표자는 신청인을 불구한 거예요. 그럼 명의는 누구 명의이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 대표자는 신청인 자격인 거지
신청인 자격인 거지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집을 샀을 경우에 누가 사느냐? 법인 아닌 재단이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는 재단이 되는 것이고 신청인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 뿐이니까 대표자는 권리자나 의무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 네, 다시 또 내려가겠습니다. 8, 9, 10번 8번의 경우 관공서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공매가 끝나게 되면 즉 매수인이 대거 완납했을 경우에 매수인 권리자가 등기해 주세요 요청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하게 돼 있으니까 8번 질문은 맞는 말이고 9번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등기를 매매 후 사망, 다른 말로 등기법 제27조에 따른 포괄 승계 인해 등기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9번 옳은 말이 되고요. 10번 학교는 한 해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으니까 적격이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등기 의무자 권리자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교를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5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우리 문제집이나 유형집에 많은 내용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를 바라며 5주차 OX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